분석을 통해서 아버지와 또 아들의 사이가 또 좋아졌던 네. 그런 일도 있으셨잖아요.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사건의 계기는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. 초등학생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고 그 앞에 중학교 정도 되는 여학생이 타고 있었어요. 네. 학원 건물이었고요. 근데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게 신고를 했어요. 무슨 신고냐? 저 아이가 옆에 서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엉덩이하고 음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졌다. 라고 해서 소년 재판을 받았어요. 오, 초등학생 아이예요. 네.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부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하기 전에 경찰이 썼던 조사서,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기록 다 달라고 하거든요. 그걸 읽어봤는데 뭔가 이게 영상 분석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. 근데 다행히도 거기 엘리베이터에 CCTV가 달려 있었어요. 네. 경찰이 분석한 것 중에 여자 아이 뒤쪽에서 남자 아이의 손으로 볼 수 있는 미상의 피사체가 식별됐다고 써놨더라고요. 그게 엉덩이 뒤에서 나오니까 만졌네 라고 했고, 그 사건 기록 보고선 손이네, 이 자식 너 빠른 대로 얘기 안 해 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. 아이고. 근데 어머니는 계속 감싸면서 우리 애 그런 애가 아니다. 그래서 영상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화질 개선도 하고 컬러 패턴도 분석해보고 다 봤더니 그거는 손이 아니었어요. 어머. 아예 손이 아니고 네. 피해자인 여자아이가 가방에 메고 있던 키링이었어요. 키링은 손으로 착각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손이 아니고 키링이다라는 걸 밝혔어요. 정확하게. 와.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하다. 너 진짜 이게 손이 아니고 키링이었네. 오인했을 수가 있겠네. 네. 라고 해서 부자가 좀 화목해진 것 같고, 근데 다만 이 재판은 좋게 안 끝났어요. 왜 두 분 놀라세요? 아니 어떻게 그게 손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도요? 네. 아닌 걸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히 그랬겠어. 피해자는 어딘가 닿았겠지. 라고 하는 추정에 의해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곳에 가서도, 방송 매체 가서도 이걸 꼭 해보자.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재현 실험을 해보고 아이가 엉덩이나 음부를 만졌을 때에는 조금씩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런 동적 패턴이 어떻게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자고 다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거절을 했어요.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뭐죠? 유죄 판결 받은 거를 법원에서 유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?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는 뭐 다행히 뭐 유죄가 나왔어도 손 처분 받았기 때문에 뭐 전과는 남지는 않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. 네.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이야기잖아요. 근데 너무 네. 그 인생을 이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좀 집중적으로 잘 안 살피는 것 같아요. 예, 그게 좀 안타까워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박사님께서 국가수사기관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렇다면 영상을 본 진실 그대로 말을 하셨을 때 박사님의 그 결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?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국가수가 있고 경찰청도 있고 영상 분석하는 곳이 있을 텐데 너와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? 일단 거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, 나와서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뢰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상담을 할 수가 있고 현장을 가볼 수가 있고 한 사건을 가지고 6개월, 7개월, 1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억울한 사건도 볼 수도 있고. 근데 공공기관에 가면은 문서만 본단 말이에요. A가 B인지 봐주세요. A 화질 개선시켜주세요. 이렇게만 돼요. 근데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. 처음에 많았어요. 처음에 엄청 많았습니다. 법원에서 국가기관하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근데 국가기관이 솔직히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.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계속 두들겼어요. 혹시 고독과 미식가란 프로그램 알아요? 네. 전국을 돌아다니죠. 저도 전국 법원을 돌아다녀요. 제주법원, 부산법원, 안 가본 법원이 없어요. 네. 자주 가다 보니까 이놈이 자주 보는 거예요. 판사님들도. 보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 같지는 않고 또 막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 오니까 얘에 대해서 좀 공신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더군다나 제가 매체에 나와서 자꾸 떠들잖아요. 이제는 법원에 가면 인사할 때도 있어요. 판사님하고 서로. 검사님하고도 인사를 하고 이런 적도 있고. 작년까지 뭘 했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제가 강사로 들어가요. 판사님 대상으로 강의도 해. 네. 거기까지 오는데 지금 10몇 년이 걸렸어요. 조금 더 민감한 사안일수록 외압이나 혹은 청탁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네.
외압은 말도 없이 들어와요. 예. 일단 제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일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의뢰인들이 너는 내가 돈을 줬어. 너는 돈을 줬으면 나한테 유리한 걸 줘야지. 그거 자체가 너무 모순인데요? 네. 저는 돈을 줘서 진실을 주는 사람이지 너한테 유리한 진실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게 의뢰인뿐만 아니고 뭐 이런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아, 이렇게 좀 해줘 하면은 우리가 요걸 얼마큼 더 줄게 라고 하는 회유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저는 그러한 회유들은 그냥 영화에서 부당거래 막 이런 막 안 좋은 영화도 있죠. 거기서 쓱 밀고 저는 그런 세상이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세상을 느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악당들이 많다. 야 진짜 이거 나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쓸 거거든요. 네. 죽기 직전에 뉴질랜드 가서 한국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책이 있어요. 그때 그 인간들이라고. 제목 나왔습니다. 예, 그때 그 인간. 예, 거기에 다 담을까 생각 중이에요. 너무 많아요.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너무나 고된 직업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가요? 의뢰인들 때문에 그래요. 많은 의뢰인들이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. 악당도 많이 봤지만 착한 사람도 많이 봤고 네. 제일 저한테 좀 감명 깊은 사람들이 착한데 돈도 없고 억울한 사람들.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. 근데 그 사람들 사건 영상 이런 거 보면 진짜 억울해요. 그런 건 무료로 할 때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좀 느꼈어요. 아, 이 진짜. 근데 그런 분들도 착해요. 아,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지. 자기 탓으로. 예, 내가 뭐 내 잘못이지. 이런 분들이 보면은 화가 나고 좀 치밀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그만둬야지. 와이프한테 또 얘기해야지. 와이프 생활비만큼 또 어떻게 볼까? 뭐 이런 고민하다가도 가끔 사무실로 전화 한 통 와요. 박사님 감사합니다. 그때 해주셨던 거 무죄 나왔어요. 이런 거 전화 받아요. 재판에 가서 너무 잘 싸우셔가지고 우리 무죄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막 사무실에 뭐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네. 뭐 여주 그 팩도 보내주시고 사과즙도 보내주시고 그런 거 딱 받으면 1년 연장이에요. 그게 지금 계속 해서 저기까지 온 거예요. 자, 정말 멋있으시고 좀 따뜻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은데요.